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지금 보시는 속보 내용처럼 10월 3일 새벽에 나왔던 소식과 함께 시장에선 엄청난 하락 압력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SEC가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 코인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다. 물론 항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 승인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그 부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과 함께 SEC는 역시나 리플 코인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SEC 같은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를 맞았던 리플 현재 단가 얼마입니까? 700원 라인대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700원을 이탈했다가도 다시 700원 위로 끌어올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자, 오늘 그러한 부분도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의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에도 700원 라인을 버텨내고 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 700원 라인이 완벽한 바닥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한테 가장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는 SEC입니다. 이 SEC라는 악재성 이벤트가 발생되었고 항소를 한다라고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00원 밑으로는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부분 SEC가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항소는 아직 항소 자체가 제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 해당되는 부분 항소의 절차가 있고 실제 항소까지는 항소 통지서 접수가 된 후에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제기가 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SEC 항소가 없어진다, 소멸된다 그 부분은 미국 법원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SEC라는 강력한 항소 악재성 이벤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700원 라인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한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죠. 자, 오늘 리플의 임원진들은 뭐라고 합니까? SEC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왜 그러냐면 세금 낭비 그리고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 미국의 일개 기관이 대선을 앞두고 항소를 안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의 무게감이 높았던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뒤집어 엎고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항소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 SEC가 정말 미쳤을까?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은데 SEC는 마지막 자존심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리플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래가 유입되었고 고래가 계속적인 블록딜을 형성하면서 블록딜을 했다라는 건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 고래들은 손실만 보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은 어떤 부분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같이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현재 시점 2.4% 떨어진 707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어느 위치입니까? 지난번 두 번의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 때는 뭐였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떨어졌던 그 부분, 물론 SEC가 큰 힘을 작용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이거는 금융시장 전체적인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같은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모두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모습이었죠. 근데 어디 라인을 지지받고 있습니까? 이 라인대를 지지받고 있습니다. 자, 700원 라인대, 725원, 750원 이 박스권 라인을 형성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바닥을 대차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더 이상 이 가격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의 비지 라인. 고래들의 수익 구간, 고래들의 매입 단가 이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라인대는 절대로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시 종가 기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 7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 니플 코인 SEC가 항소를 결정했다. 근데 그 부분이 토레스 판사가 이 부분을 승인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이 부분에 맞춰서 매매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먼저 판단해 보고 니플 코인 SEC라는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가 실제로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린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 넣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SEC라는 실질적인 악재성 이벤트 이게 확실히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재차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가져가겠다. 그 부분에서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말씀드렸던 리플의 임원진들은 SEC 항소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게 리플 임원진 뿐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SEC의 항소를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SEC는 최근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증권성 여부를 확보하는 것을 포기했죠. 이 말인즉슨 뭡니까? 실질적으로 SEC의 힘은 많이 약해졌다. 지난 청문회에서도 그 부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항소를 했다라는 건 마지막 자존심을 챙기고 싶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세금을 낭비한다. 그리고 기간적인 부분도 더욱더 크게 오랫동안 걸릴 것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뉴스를 먼저 보시죠. 자, 니플, SEC가 니플만 잡고 있었던 게 아니었죠. 가상자산 10개에 대해서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습니다. 해리스 또한 노선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거든요.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증권위원회니까 당연히 코인 시장은 증권법에 해당하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CFTC라는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는 뭐라고 합니까? 코인의 80%는 모두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랑 CFTC 같은 미국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은 엇갈린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SEC의 주장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물론 이전 법원에서 결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플 코인이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게. 그 부분에 SEC가 항소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의 결정은 지난 약식 재판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최종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항소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변한다? 그럼 약식 재판 그리고 최종 판결 이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거를 할까요?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기각을 한다 아니면 승인을 한다 이거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소까지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늦어질 수가 없죠.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나오는데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공화당은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자,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SEC 정말 너희들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누구한테? 투자자들한테. 당연하겠지만 민주당 캠프에서도 해리스가 당선되게 하려면 가상자산 시장을 다시 한번 다독일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SEC가 항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시점에 굉장한 리스크를 가져온다. 마지막 자존심은 챙길 수 있지만 끝까지 항해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을 먼저 집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건 보시죠. 니플은 이제 14일 내로 카운트다운 시작했습니다. 교차 항소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14일 내로 진행해야 되거든요. 물론 항소를 하겠죠. 항소를 할 것인데 과연 SEC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얼만큼 될까? 니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 안 하고 나는 과태료 이미 다 은행에 입금해 놨으니까 이걸로 끝내자라고 계속적으로 했었진 부분이 이제는 물거품 됐습니다. 항소를 했으니까. 근데 항소가 끝까지 안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니플은 무조건 교차 항소는 진행할 거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플에 계속적인 말이 나오고 있었던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ETF죠. 굉장히 의아스러운 것은 10월 2일 날짜로 ETF를 SEC에 신청했다라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는 10월 3일 날짜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많은 운영사들은 ETF를 이미 신청했습니다. 그만큼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한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 그렇다면 니플 ETF가 나온다? 당연히 시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근데 SEC가 승인을 안 해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운영사들은 왜 신청했을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는 SEC가 판단을 하는 거지만 왜 운영사들은 리플의 ETF를 신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운영사들, 월가의 세력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아이들이 이전에 비트코인 ETF 승인했을 때, 승인이 나오기 전입니다. 나올 때 노림수가 있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노림수가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고래들의 매집입니다. 자, 월가라는 세력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선순위는 매집이에요. 자, 여기서 말한 매집은 뭡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도 매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시장가로 매수하는 건 그냥 매수예요. 이 매집과는 의미가 틀립니다. 왜? 매집은 뭡니까? 저점에서 계속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점에 매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야지 저점에 매수가 가능하겠죠? 누가 매집을 한다라고 하겠습니까? 월가. 월가는 월가 스트리트에 있는 운영사들, 많은 금융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이렇게 매집을 해요. 그냥 시장가로 매수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니플 이전부터 니플의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수세가 강세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10월 2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니플 고래 매수세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1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항소를 했으니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왔던 고래들은 다 손실 구간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들의 손실 구간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고래들은 저점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점 매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나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SEC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하락할 것은 뻔히 알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수 시점을 잡겠죠. 고래가 계속 매수만 하냐? 이게 아닙니다. 고래들은 자전 거래를 돌려요. 자전 거래가 뭡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놓습니다. 못 올라가고 떨어져 나는 물량을 다시 재매수하고, 이게 바로 자전거래, 이게 바로 고래들의 저점 매수, 이게 바로 고래들의 매집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달 첫 영업일 날짜로 해당되는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되고 있는 니플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10억 개씩 물량이 락업 폐지됩니다. 그 물량들이 발생이 되는데 어때요? 그 물량은 재차 다시 락업이 되는 부분 여러 번 확인하셨죠? 자, 블록 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블록 딜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딜을 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단가보다 훨씬 더 낮은 단가에 딜을 해서 대량으로 매매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대량 매매가 일어나려면 매도하는 사람은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대량 매매를 진행하죠. 그 말인즉슨 뭡니까? 물론 디스카운트된 가격이지만 해당되는 매수할 만큼 가격은 확실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해당되는 니플 코인 자체가 상승에 대한 재료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야말로 이렇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거겠죠. 자, 최근에 그러한 이벤트들이 나왔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800원, 750원, 725원, 700원 이 라인대였는데 이 700원 라인을 지지받는 이유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고래라고 하는 세력은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SEC가 항소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 부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SEC 항소가 할 확률이 1%다. 있다 하더면 당연히 시장은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1%만 있다 하더라도 못 올라가는 거니까 이 부분으로 고래들은 왜 매수를 했을까?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EC가 항소를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고래들은 계속 매수했으니 고래들은 그럼 손실 구간이겠다. 그 부분이 아니라 고래들은 이 시점에 추가적인 매수 시점을 잡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또한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SEC 건 때문에 충격이 너무 컸고 공포감이 엄청 컸기 때문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부분을 알고 가야 됩니다. 왜?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의 투자 심리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9월 말에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니플의 원장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부분에 보시면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 이 두 업데이트가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업데이트였습니까? 두 업그레이드가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로 가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니플의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의 연동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한다라는 것은 해당되는 코인 시장에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니플이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한다. 또한 니플의 유동성과 거래에 중점을 하고 있다. 니플은 뭡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죠. 또한 IPO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 말씀드렸던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리플이 갖고 있는 고유 상승에 대한 재료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도 리플에 대한 모멘텀도 모든 부분이 리플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 한국에 왔을 때 어떠한 말을 했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거 한번 보시죠. 자,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 온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자, 여기 커스터디 사업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수탁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수탁 사업이라는 것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돈을 보유하고 보관해 주죠. 그런 다음에 그 부분으로 이자를 내리고 그 부분으로 대출까지도 가능한 서비스. 그러니까 금융권 토탈 서비스가 바로 은행권이다. 근데 이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겠다. 리플이 은행 같은 금융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커스터디 사업이 한국의 최초라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유럽에도 갖고 있고요. 아시아에도 갖고 있고 미국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한국의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 시장이 그만큼 리플에 대한 사랑이 많았었다. 라고 그 부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리플 CEO가 뭐라고 합니까? 해리스가 당선돼도 갠슬러의 임기는 지속되지 않을 것. SEC 의견과 미군 법은 상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커스터디 사업은 얼만큼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냐?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디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라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말합니다. 그만큼 은행과 같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물론 당연하겠죠. 니플이 그 부분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기간을 위해서 설계했다라는 부분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국제 간 무역 거래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설계를 했다라는 거. 국제 무역에서 결제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되는데 미국은 가능할까? 왜?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로 결제해야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은 말씀드렸던 1대1 연동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놓고 줄다리기를 펼쳤다. 미국 공화당, 민주당 요 아이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냐, CBDC냐 계속 줄다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는 공생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손을 들어준 것은 1대1 비율의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CBDC는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죠. 의미가 조금은 틀립니다. 스테이블은 달러와의 확실한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야지 오르고 내려가야지 내려간다.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우호적일 수 있죠. 근데 CBDC도 결국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만큼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 법원에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로 인해서 확실하게 껑충 뛰어 올라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다. 물론 SEC가 항소를 했다라고 해서 해당되는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권성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사. 근데 법원에서 이미 두 차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항소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SEC 손을 들어주느냐?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여기다가 CBDC까지 이 모든 부분들이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고 CBDC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이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 대부분의 은행권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이 CBDC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 둘 다 SEC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SEC 위원장 뭐라고 했습니까? 24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되더라도 해당되는 SEC 위원장은 25년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 물론 SEC가 항소를 결정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너무 뼈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SEC를 그냥 쉽게 보는 게 아니라 주봉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게 만들었거든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현재 시점까지 이 1000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SEC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나 하락 압력 갖고 왔던 건 주된 이유는 바로 SEC의 항소였습니다. 그래서 니프를 투자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 SEC를 정말 죽일 듯이 불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SEC가 항소했다는 걸로 해서 법원에서는 마지막 자존심을 세워줄 수는 있지만 항소를 했다고 해서 이게 다 승인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승인을 하고 다시 한번 판결을 한다라는 거 자체도 1차 판결 약식재판, 2차 최종 판결에서 모두 다 니플의 손을 들어줬던 미국의 법원이기 때문에 니플 법원이 판사가 다시 한번 말을 바꿀 것이냐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SEC 항소 물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고래들의 움직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상승에 대한 재료 또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 들어보셨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 문자를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셔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직접 답장 나와드릴 거고요. 오늘 리플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단순히 SEC라는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 뿐입니다. 다른 리플 코인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변동이 없는 거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린 이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신규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도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